한재주는 밤의 장막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손에 들린 차가운 유골함은 그의 세상 전부를 집어삼킨 듯한 무게로 다가왔다. 서지혜, 그의 아내,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고 이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폐암 진단이 내려진 지 불과 6개월 만이었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진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짙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매일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지혜는 항상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희미하게 비웃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그 미소는 재준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오늘도 당신 꿈을 꿨어. 지혜야. 그는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께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그들의 10년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재준은 잘 나가는 형사였고 지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었다. 재준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했다. 그는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할 때조차 그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 치부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지혜를 얕잡아 보았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의 삶을 위한 배경음악 같았다. 후회는 쓰디 쓴 독약처럼 재준의 피를 타고 흘렀다. 그는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숨겼다. 그의 직업은 늘 위험했고 그는 때때로 윤리적인 경계를 넘나들었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진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지혜는 늘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그녀의 걱정을 나약함으로 여겼다. 그는 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 강함은 그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재준은 지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낯선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 USB를 본 적이 없었다. 지혜의 물건을 늘 소홀히 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재준은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로 잠긴 파일 하나만이 존재했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유추해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지혜는 왜 이 파일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 마치 그가 언젠가 이 파일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듯이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와 짧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문서들은 복잡한 의학 용어와 알 수 없는 그래프들로 가득했다. 영상 속에는 지혜가 등장했다. 그녀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날카롭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재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알던 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비밀스러운 연구를 수행하는 뛰어난 과학자 같았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지혜의 일기장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일기장이라기보다는 연구 노트에 가까웠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감정보다는
그녀의 연구 진행 상황,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은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끝내야만 해. 설령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재준, 미안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 단어가 재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그동안 지혜에게 너무나 많은 미안해를 빚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 미안해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녀의 미안함은 오히려 그를 향한 질문이자 그가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지혜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어떤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니 어쩌면 그녀는 그에게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 재주는 지혜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오해가 아닌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그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그는 강인한 형사였지만 아내의 삶에 대해서는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지혜의 죽음이 만약 누군가의 음모라면 그녀의 연구 노트에 담긴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후회 속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지혜의 마지막 미소, 그 슬픈 눈빛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진실을 밝혀내라고. 그녀의 죽음에 얽힌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그것만이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임을. 그는 밤새도록 USB 파일과 노트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지혜의 필체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가까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의 무관심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잔인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이 찾아오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는 그에게는 수수께끼 같았다. 그녀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고 왜 그토록 고통받아야 했는가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의 복수는 아니 그의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고 그녀가 남긴 흔적을 따라 모든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난 10년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으로 가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지혜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것을 풀어낼 것이다. 그의 아내, 서지혜.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갈 준비가 되었다. 재주는 며칠 밤낮을 세워 지혜의 USB 파일과 노트를 분석했다. 그는 형사로서의 직감을 총동원했지만 복잡한 의학 용어와 전문적인 연구 과정은 그에게 낯설고 어려웠다. 그러나 지혜의 필체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진정성은 그를 멈출 수 없게 했다.
그녀의 노트는 단순한 연구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 같았다. 노트에는 대한파르마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대한제약,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중 하나였다. 제주는 과거 수사 중에도 몇 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지혜는 연구원으로 일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노트의 내용들은 단순한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음침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암시하고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 그리핀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그 내용은 불분명했지만 인체 실험과 관련된 섬뜩한 단어들이 간간히 보였다. 제주는 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지혜가 생전에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동네 카페, 주말마다 들렀던 도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 그곳에서 그는 지혜의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박미연을 만났다. 미연은 지혜의 병실에 거의 매일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혜, 그 애가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나요? 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제가 물어봐도 늘 괜찮다고만 했죠. 숨기는 것이요. 혹시 무슨 짐작 가는 것이라도. 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가 죽기 얼마 전부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고,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대한제약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뭔가 잘못됐다고. 재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지혜의 노트 내용과 미연의 증언이 맞아떨어졌다.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저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프로젝트 그리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연의 말은 재준의 의심에 확신을 더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연에게 지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미연은 지혜가 최근 몇 년 동안 부쩍 예민해지고 피로해 보였다고 했다. 원래 지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죠. 재주는 미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 모든 변화를 아내의 성격이 변했다거나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다.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무관심으로 그녀를 혼자 두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미연에게 지혜의 USB와 노트에 대해 이야기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다. 다음으로 제주는 지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대한제약으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숲 한가운데 우뚝 솟은 대한제약 본사는 위압적이었다. 그는 정문에서 지혜의 이름을 대고 과거 동료들을 수소문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혜의 죽음에 대해 아는 바가 없거나 알더라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왠지 모를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대한제약이 지혜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듯했다. 제주는 대한제약 내부를 직접 탐색하기로 했다. 그는 전직 형사의 노련함으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 건물에 잠입했다. 그는 지혜가 일했던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지혜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가 자주 앉았던 자리, 그녀의 개인 물품이 놓여 있었을 법한 공간을 꼼꼼히 살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혜의 필체로 쓰인 작은 메모였다. 시 321, 옥상 정원,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와 장소. 제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깨달았다. 그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옥상 정원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고립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제주는 시 31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작은 연못 옆에 세워진 조각상이었다. 조각상 받침대에는 작은 글씨로 번호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 321이었다. 조각상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렸다. 안에는 낡은 플라스틱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USB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지혜의 또 다른 노트가 들어있었다. 이번 노트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위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제약의 불법적인 임상실험, 연구 결과 조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한 기록이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진우라는 이름이었다. 대한제약의 현 CEO 김진우. 그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아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제주는 과거 형사 시절 김진우에 대한 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며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지혜의 노트에는 김진우가 프로젝트 그리핀을 주도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임상 실험을 가장한 인체 실험이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비윤리성에 반대했지만 김진우와 그의 측근들은 그녀를 협박하고 감시했다. 그녀의 노트 곳곳에는 그녀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진실을 기록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은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으로 인해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결국 나도 희생자가 되어버렸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내 남편 한재준,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재준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지혜의 암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김진우와 대한제약은 그의 아내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가 등한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악과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그에게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지혜의 슬픈 눈빛과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에게 전하고 싶은 절박한 메시지였던 것이다. 그는 상자를 든 채 옥상 정원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내에게 저질렀던 모든 기만에 대한 속죄,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위한 맹세였다. 그는 김진우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아내 서지혜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그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재주는 지혜가 남긴 USB와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프로젝트 그리핀,
김진우, 대한제약. 이 세 가지 단어는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김진우라는 거악의 그림자를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김진우는 재준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형사 시절, 재준은 김진우의 이름이 여러 번 사건 파일에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인물로 뒷세계에서는 그림자 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준은 김진우의 양력을 조사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한제약의 CEO 자리에 오른 그는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단숨에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는 늘 불법적인 로비, 경쟁사 견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한 사업 확장이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재준은 김진우가 지혜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지혜의 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단순히 연구 과정의 부작용을 넘어 김진우가 이끄는 프로젝트가 의도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재준은 그 살인의 배후에 있는 김진우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먼저 대한제약 내부의 조력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진우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그 거대한 조직 내부에는 분명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터였다. 재준은 지혜의 노트에 언급된 이름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 중에는 윤 교수라는 인물이 여러 번 등장했다. 지혜는 윤 교수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했다. 재준은 윤 교수의 정보를 수소문했다. 윤 교수는 대한제약 중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으나 1년 전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고 사유는 회사 기밀 유출이었다. 재준은 직감했다. 윤 교수가 바로 지혜가 남긴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그가 김진우의 표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터였다. 재준은 윤 교수의 집을 찾아갔다. 윤 교수는 겉모습만으로도 지쳐 보였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지혜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윤 교수는 재준이 지혜의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지혜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면 김진우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겠군요. 윤 교수는 싸늘하게 말했다. 저는 한재준입니다. 서지혜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재준은 지혜의 노트, 사본과 USB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지혜가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겠죠? 윤 교수는 재준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지혜가 이런 것까지 남겼군요. 그는 한숨을 쉬며 재준을 안으로 들였다. 윤 교수는 재준에게 대한제약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진우는 신약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프로젝트 그리핀이라는 인체 실험을 강행했다. 그는 폐암 치료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개발된 약물이 실제로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며 심지어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대한 이윤을 위해 김진우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임상실험 대상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했다. 지혜는 이 모든 과정에 반대했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혜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윤 교수가 말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김진우의 감시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지혜가 병에 걸린 것도 아마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일 겁니다. 김진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우연찮게. 지혜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으니까요. 재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 개자식이 감히 내 아내를.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진우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되거나 매수당했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기업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고당했고 김진우는 저의 명예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재준은 윤 교수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대한제약의 서버에는 프로젝트 그리핑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백업되어 있었고 김진우의 개인 금고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증거들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한제약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고 김진우는 그의 개인 금고를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설계해 놓았다. 김진우는 자신의 사무실과 개인 금고를 요새처럼 만들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윤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믿고 있죠. 재준은 김진우의 오만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형사 시절에도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을 많이 보아왔다. 자만심은 늘 몰락의 시작이었다. 재준과 윤 교수는 함께 김진우를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윤 교수는 대한제약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고 재준은 전직 형사로서의 수사 기법과 전략적 사고를 발휘했다. 그들은 먼저 대한제약 서버에 접근하여 프로젝트 그리핀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것만이 김진우의 모든 죄악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순탄치 않았다. 김진우는 이미 재준이 지혜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촉수는 이미 재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대한제약의 정보팀은 재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재준은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자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다. 침입자는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지만 재준의 모든 물건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 메시지였다.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멈춰라. 재준은 김진우가 생각보다 빠르고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음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김진우는 지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윤 교수가 말했다. 뒷골목의 청부업자들, 부패한 경찰, 심지어는 정치권까지 그들의 손이 닿아 있을 겁니다. 재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싸움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할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윤 교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한제약 서버에 잠입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김진우의 금고에 있는 핵심 증거를 빼내는 것.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작전이었다. 김진우의 그림자는 재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재준이 지혜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재준은 미행을 당하고 그의 통신은 감청되었다. 그러나 재준은 전직 형사로서의 노련함으로 이 모든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윤 교수와의 연락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과 개인의 신념 사이의 대결이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오만함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제주는 아내를 향한 속죄와 정의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무장했다. 그는 김진우가 자신을 얕잡아 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의 아내 서지혜는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재준을 통해 울려 퍼질 것이었다. 재준은 지혜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슬픈 눈빛은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다려줘, 지혜야.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김진우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재준은 윤 교수와 함께 대한제약 본사의 청사진을 펼쳐놓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인력이 상주하는 이곳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그러나 재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형사 시절 수많은 범죄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과 직관으로 보안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눈에는 복도마다 설치된 CCTV, 연구실의 전자 잠금 장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지문 인식 시스템까지 모두 김진우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김진우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그의 개인 금고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윤 교수가 청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중앙 서버실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프로젝트 그리핀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재준은 김진우의 집무실과 중앙 서버실을 동시에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만으로는 김진우의 모든 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그의 개인 금고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조작된 서류나 불법적인 계약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심장을 동시에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재준은 잠입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과거 그와 인연을 맺었던 정보원, 그림자라 불리는 인물을 찾아갔다. 그림자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며 필요한 정보를 캐내거나 잠입 작전을 수행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한때 재준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재준의 소나귀에 닿지 않는 존재였다. 그림자는 재준의 요청에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생활 그만둔 거 아니었어. 다시 더러운 물에 발 담그는 이유가 뭔데? 재준은 지혜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내가 죽었어. 김진우, 그 개자식 때문에. 그림자는 재준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을 읽었다. 그것은 상실감과 함께 타오르는 뜨거운 복수심이었다. 대기업 회장을 건드리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자네 혼자서는 무리일걸. 혼자가 아닐 거야. 자네가 도와준다면. 재준은 그림자에게 지혜의 노트와 USB에 담긴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프로젝트 그리핀의 비윤리성과 김진우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림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비록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키는 인물이었다. 좋아. 조건이 있어. 그림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이 끝나면 자네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 나는 그 정보로 내가 할 일이 있어. 재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김진우의 악행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콜. 그림자의 합류로 그들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림자는 대한제약 본사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고 윤 교수는 내부 구조와 직원들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D-Day를 정하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작전 당일, 밤의 장막이 대한제약 본사를 뒤덮었다. 재준과 그림자는 미리 준비한 통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재준은 윤 교수가 알려준 대로 지하 2층 중앙 서버실로 향했고, 그림자는 김진우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빨랐다. 서버실로 향하는 복도는 최첨단 레이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준은 전직 형사로서의 민첩함과 그림자에게 배운 기술로 레이저망을 피하며 전진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혜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희생, 그것들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중앙 서버실 문을 열자 수많은 서버들이 뿜어내는 기계음이 귀를 때렸다. 재준은 윤 교수가 알려준 대로 특정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젝트 그리핀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양이 방대했기에 시간이 꽤 걸릴 터였다. 그는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을 살폈다. 그때 재준의 귀에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대한제약 보안팀이었다. 김진우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보낸 것이 분명했다. 재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서버실 내부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문을 잠근 채 자신을 숨겼다. 보안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서버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재준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재준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드레날린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 한재준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최상층 김진우의 집무실에 잠입한 그림자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무실은 넓고 호화로웠다. 그림자는 김진우의 개인 금고를 찾기 시작했다. 금고는 예상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특수 장비를 이용해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여러 개의 USB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챙겼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갑자기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금고를 넘보다니. 그림자는 김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김진우. 김진우는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본 듯했다. 내 놈 아직도 살아있었군. 어리석은 놈. 이제 내 목숨도 여기까지인가 보군. 김진우의 등장은 재준에게도 전달되었다. 서버실에서 데이터를 복사 중이던 재준의 통신기로 그림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가 여기 있어. 나 지금 위험해. 재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핵심 데이터만이라도 확보한 채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림자가 위험하다면 그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 김진우는 그를 막아서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재준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이용해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침없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는 김진우의 잔인한 미소를 떠올렸다. 지혜의 노트에 기록된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김진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하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재준이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김진우의 집무실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집무실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림자는 김진우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림자는 뛰어난 싸움꾼이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김진우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비웃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왔군. 한재준, 내 아내의 복수를 하러 왔나 보지. 김진우가 재준을 비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리석은 놈. 네 아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날 거스르려 했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날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재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내 놈이 내 아내를 죽였어. 죽였다고 그저 병에 걸려 죽었을 뿐인데 하찮은 연구원 따위가 주제넘게 나대다 제명에 못 살았을 뿐이야. 김진우는 조롱하듯이 말했다. 김진우의 말은 재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내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재준은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형사 시절의 격투 기술과 본능적인 분노를 담아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림자도 재준의 합류로 힘을 얻어 경호원들을 상대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팀처럼 움직였다. 김진우는 재준의 예상외의 강함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다시 냉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김진우는 무정의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다. 곧이어 대한제약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다. 경찰이다. 저들을 체포해라. 재준은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붙잡힌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재준은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림자 증거를 가지고 탈출해 난 여기서 시간을 벌겠어. 그림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준에게 확보한 USB들을 던져주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 김진우의 모든 죄를 밝혀내야 해. 재준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림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경호원들을 막아섰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재준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지혜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준은 김진우의 경호원들을 상대하며 그림자가 탈출할 시간을 벌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지혜에 대한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열망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틈을 비집고 김진우에게 돌진했다. 김진우는 재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머금었다. 이게 내 마지막 발악인가? 한재준 어리석은 놈, 내 아내처럼 너도 여기서 끝날 것이다. 김진우는 비아냥거렸다. 재준은 김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이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재준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재준을 내동댕이 쳤다. 경호원들이 다시 재준에게 달려들었다. 재준은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그들을 상대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림자가 확보한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때까지.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진우가 부른 것이었다. 재준은 잠시 주춤했다. 그는 경찰에 잡힌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창문으로 향했다. 최상층이었지만 그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재준은 창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섰다.
발코니는 좁고 위험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발코니 난간을 잡고 옆 건물로 뛰어넘을 준비를 했다. 경찰들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제주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슬픈 눈, 고통스러운 미소. 그는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는 몸을 던져 옆 건물로 뛰어넘었다. 아슬아슬하게 난간을 붙잡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이미 피로 물들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끌어올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대한제약 건물에서 벗어난 제주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그림자가 던져준 USB들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김진우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 임상실험 기록, 연구 결과 조작에 대한 지시서, 그리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의 명단까지. 제주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고민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하여 믿을 수 있는 언론사를 접촉하기로 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신뢰했던 동료 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고려했지만 김진우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조심스러웠다. 그는 윤 교수에게 연락했다. 윤 교수는 재준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말했다. 김진우는 지금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겁니다. 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주는 숨을 고르며 김진우를 무너뜨릴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그는 단순한 증거 공개만으로는 김진우의 뿌리 깊은 권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진우는 언론 조작과 로비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제주는 김진우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벽하게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지혜의 노트에 기록된 작은 단서였다. 이 박사, 신장 이식, 프로젝트 그리핀 재료 조달. 이 박사는 대한제약에 숨겨진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김진우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그리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언론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이라는 단어는 제준의 머릿속에 의문을 남겼다. 이 박사와 신장 이식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준은 이 박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 박사의 과거를 추적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박사는 한때 뛰어난 외과의사였으나 불법 장기 밀매에 연루되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던 전과자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들도 신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 박사는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를 찾고 있었고 김진우는 이 박사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것이다. 제주는 이 박사가 김진우의 잔혹한 실험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박사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김진우에게 복종했고 비윤리적인 실험에 가담했다. 하지만 지혜의 노트에는 이 박사가 프로젝트 그리핀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갈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김진우에게 반항하려 했지만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에 그러지 못했다. 제주는 이 박사가 김진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박사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를 설득할 계획을 세웠다. 이 박사 또한 피해자였다. 김진우의 악행에 희생된 또 다른 약한 존재였다. 제주는 이 박사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이 박사는 아들의 병실 앞에서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재주는 조심스럽게 이 박사에게 다가갔다. 이 박사님, 서지혜 박사의 남편 한재준입니다. 이 박사는 재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게 뭘 원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김진우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준은 지혜의 노트를 꺼내 이 박사에게 보여주었다. 지혜는 당신이 김진우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연민했습니다. 이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혜의 필체가 적힌 노트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말했나요?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김진우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이 잔혹한 프로젝트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요. 재주는 이 박사의 아들을 가리켰다. 김진우는 당신의 아들을 볼모로 당신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의 꼭두각시로 살 겁니까?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용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밝히고 김진우를 무너뜨린다면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을 겁니다. 재준의 말은 이 박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들의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김진우는 당신을 이용하고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김진우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당신과 당신 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박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혜의 용기를 생각했다. 좋다.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나의 아들을.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김진우가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주는 이 박사의 손을 잡았다. 진실은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박사는 김진우가 프로젝트 그리핀의 핵심 정보를 숨겨둔 또 다른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대한제약 본사 지하에 있는 비밀 연구실이었다. 그곳에는 김진우가 직접 관리하는 극비 문서들과 함께 프로젝트 그리핀의 모든 실험 결과와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심지어 이 연구실은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과 분리된 김진우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었다. 재주는 이 박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들은 김진우의 모든 약점을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박사의 증언과 함께 확보한 증거들은 김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충분한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김진우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경찰을 매수하여 재준을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재준은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는 김진우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격해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김진우의 모든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박사의 도움을 받아 비밀 연구실에 침투할 방법을 찾고 그곳에서 김진우의 마지막 비밀을 캐내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재주는 지혜의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지혜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의 한을 풀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굳건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박사와 함께 김진우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제주는 이 박사와 함께 대한제약 본사 지하에 있는 비밀 연구실 침투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이 박사는 그곳이 김진우의 심장과 같은 곳이며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운영된다고 경고했다. 김진우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그곳만 뚫으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재준에게 그 연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함께 김진우가 설치한 특별한 잠금 장치의 구조를 설명했다. 재준은 윤 교수에게 이 박사의 안전과 그의 아들의 보호를 신신당부했다. 윤 교수는 이 박사와 그의 아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재준에게 김진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김진우는 재준이 사라진 이후로 더욱 광푸하게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언론에는 재준을 전직 형사 출신 범죄자로 매도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김진우의 사주를 받아 재준을 수배 명단에 올렸다. 재준은 이 모든 것이 김진우의 치밀한 공작임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진우를 단죄하고 지혜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다. 작전 당일,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재준은 대한제약 본사 건물 지하 통로를 통해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이 박사가 알려준 통로는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환기구였다. 재준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좁은 통로를 기어갔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간신히 비밀 연구실 입구에 도착한 재준은 이 박사가 설명해준 대로 특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잠금 장치는 단순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진우의 음성이 입력되어야만 해제되는 방식이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오만한 인간입니다. 이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재준은 이 박사가 미리 녹음해둔 김진우의 목소리 파일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속였다. 삑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연구실 내부는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대한 냉장고에는 정체불명의 샘플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차트와 그래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대형 모니터에는 프로젝트 그리핀이라는 글자와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와 실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재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곳이 바로 지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옥의 현장이었다. 재준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김진우의 개인 서버에 접속했다. 그는 익숙한 해킹 기술을 이용해 서버를 뚫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최종 보고서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열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그리핀은 폐암 신약 개발을 가장한 생체 실험이었다. 김진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변형시켜 새로운 종류의 암을 유발하고 그 암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함으로써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려 했다. 지혜의 암은 이 과정에서 그녀가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노출된 변형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보고서에는 지혜의 이름이 명확하게 실험 대상 P73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진우는 지혜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을 알게 되자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투여했다. 그녀의 폐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김진우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다. 재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아내는 사실
거대한 악의 희생양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무관심으로 그녀를 2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연구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진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흥미로운 구경거리군, 한재준.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재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다. 내 놈, 감히 내 아내를. 김진우는 여유롭게 웃었다. 그 하찮은 여자가 네 아내였다니. 운명도 참 잔인하군.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았어.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지. 유능한 연구원이었지만 쓸데없는 윤리의식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지. 김진우의 조롱 섞인 말은 재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컴퓨터에서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USB를 움켜쥔 채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내 놈을 죽일 것이다. 김진우는 재준의 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발차기로 가격했다. 재준은 옆으로 나동그라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김진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격투 기술에도 능숙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힘 또한 대단했다. 어리석은 놈. 아직도 정의를 운운하나 이 세상은 힘과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내 놈의 정의는 그저 하찮은 망상일 뿐이야. 김진우는 재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재준은 김진우의 공격을 막아내며 방역했다. 그는 형사 시절 갈고 닦은 격투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의 주먹에는 아내의 억울함과 자신의 후회가 실려 있었다. 그의 공격은 김진우의 예측을 벗어났다. 재준은 김진우의 오만함이 그의 약점임을 알고 있었다. 김진우는 늘 자신을 과신했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았다. 재준은 김진우의 빈틈을 노렸다. 김진우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김진우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재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광푸하고 처절했다. 연구실 안에 기물들이 부서지고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결정적인 순간 재준은 김진우의 움직임을 읽고 그의 공격을 피하며 역공을 가했다. 그의 주먹이 김진우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김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재준은 쓰러진 김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내 놈은 결코 도망칠 수 없다. 내 놈이 지혜에게 저지른 죄는 이 세상의 모든 법으로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다. 김진우는 재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재준의 힘은 대단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 같았다. 바로 그때 재준의 무정의에서 윤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준 씨, 김진우의 사설 경비팀이 연구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재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김진우를 여기서 끝장내고 싶었지만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는 김진우의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한 후 그가 쓰러진 틈을 타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재준은 손에 든 USB를 꽉 쥐었다. 이 모든 증거가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한제약 건물 밖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사설 경비팀의 발소리가 급박하게 따라왔지만 재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혜의 마지막 소원만을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갚아야 할 모든 것.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윤 교수의 차량에 몸을 실었다. 차량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제주는 지친 몸을 기댄 차에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안에 든 USB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였다. 김진우의 악행이 100일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이 될 터였다. 제주는 윤 교수의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손에 쥔 USB의 무게는 그 어떤 통증도 압도하는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김진우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했다. 새벽녘, 제준과 윤 교수는 윤 교수의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최소화된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제준은 피로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로젝트 그리핀 최종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지혜의 이름 실험 대상 P73일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상상하자 제준의 가슴은 다시금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혜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제주는 윤 교수와 함께 증거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김진우의 불법 임상실험, 연구 결과, 조작, 뇌물수수, 그리고 지혜를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단. 모든 증거는 명백하고 강력했다. 제주는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는 김진우가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을 매수하려 할 것이 분명했기에 단번에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파급력을 지닌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언론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 형사 시절 제주는 몇몇 정의로운 기자들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명인 김민준 기자에게 연락했다. 김민준 기자는 비리 고발과 탐사 보도로 유명한 인물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준의 연락에 김민준 기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제준이 수배 중인 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준이 지혜의 이름과 대한 제약, 프로젝트 그리핀을 언급하자 김민준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보도할 것입니다. 김민준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주는 김민준 기자에게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그는 김진우가 지혜에게 저지른 만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프로젝트 그리핀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설명했다. 김민준 기자는 제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과 분노로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사건이 될 겁니다. 김민준 기자가 말했다. 제주는 김민준 기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김진우는 당신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박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증언할 핵심 증인입니다. 김민준 기자는 제준의 당부를 새겨들었다. 그는 곧바로 팀원들을 소집하여 보도 준비에 착수했다. 그들은 극비리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김진우의 비리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 제주는 김민준 기자에게 자신의 과거 비리 수사 기록과 함께
자신이 아내에게 저질렀던 기만과 무관심에 대한 자백을 담은 편지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려 했다. 그것이 지혜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대한제약 김진우 회장 인체 실험 및 살인 혐의로 피소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김민준 기자의 심층 보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프로젝트 그리핀의 잔혹한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지혜를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김진우와 대한제약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즉각 대한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진우는 언론을 조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재준이 확보한 증거와 이 박사의 증언 그리고 김민준 기자의 끈질긴 보도 앞에 그의 모든 시도는 무력화되었다. 김진우의 지시를 따랐던 부패한 경찰들과 연루된 정치인들도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부패 사슬이 드러났다. 김진우는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법정에 섰고 재준과 이 박사 그리고 윤 교수를 포함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의 죄를 증언했다. 김진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의 변명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법정은 그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그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프로젝트 그리핀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재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기꺼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형량은 길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스스로 속죄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수감 기간 동안 재준은 지혜의 노트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지혜에게 용서를 빌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 재준은 가장 먼저 지혜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지혜가 좋아했던 하얀 백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묘비 앞에 앉았다. 지혜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네가 원했던 대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자는 벌을 받았어.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다. 그는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혜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고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늘 보았던 그녀의 슬픈 미소가 이제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있음을 느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후회와 기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재준은 지혜의 묘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과거의 그는 성공과 명예만을 쫓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혜의 죽음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지혜의 희생이 그에게 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석양이 지는 묘지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재준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한재준이 아니었다. 그는 지혜의 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오늘도 꿈에 네가 나타났어. 지혜야, 이젠 아프지 마. 재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치유의 눈물이었다.